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영수회담을 한 걸 잘못했다라고 판단한다는 분석도 나와요. 아 그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증하고 있죠. 그 영수회담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중도 표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 전에 전통적인 지지층을 쌓아놓고 약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이거나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만나서 함께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다면 중도층들의 마음들을 흔들 수 있었겠죠. 근데 총선 참패하고 난 뒤에 보수층들이 완전히 흔들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대처 방식을 보면서 보수층들이 약간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다가 보수 전체에 대해서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방안들을 내어놓지 않고 이재명 대표한테 훅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너무 싫어하는 보수층들 입장에서는 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게 악순환의 골인데 뭐래도 잘 안. 근데 일단은 네. 그 대통령이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게 맞아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가야 되는 길이니까 하는 네, 거고요. 네, 네. 그 다음 보수층 내 지지도가 빠진 결정적인 원인 하나 뽑으라면 결국 한동훈 위원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과 갈등의 골이 있는 것처럼 여과 없이 막 비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나머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인데 아니 여기서는 내적 갈등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않는 것처럼 비춰지고 야당 대표와 만나서 뭘 하겠다고 하니까 보수층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영수회담 잘 끝내고 그다음 다시금 당내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네네네. 사람들과 같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조속히 진행을 해야 이게 흔들렸던 보수층들의 민심을 네네네. 다독일 수 있다. 그 흔들린 보수층이라는 게 꼭 반드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너무 지지하고 사랑해서 그분들이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빠진 상황에서 지지를 뺀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 그냥-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열심히 이제 당과 용산이 힘합쳐서 총선 잘 극복하기를 바랐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실망했다. 요 정도로. 그러니까 한동훈 네. 위원장과 갈등설이 계속 노출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당의 지도자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분오열돼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용산 대통령실과 유기적으로 네. 협력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들을 못 보여주고 네. 있다는 게 전체적인 보수층들의 평가여서 네. 아니, 근데- 이거를 먼저 하고 난 다음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세간에 나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골수 지지층들은 네. 한동훈 위원장을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선거 때. 왜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한동훈 그렇게 뭐 보더라고요. 김경률 네. 비대위원을 뭐 데리고 온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철학과 다른 자클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와가지고 당 물을 흐린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해왔다고 보수 정통한 서정욱 변호사님이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통적인 보수층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저는 전통적인 보수층이라고 하면 한 100만이 조금 안 되게 되는 책임당원 전체를 전통적 보수층이라고 보고 한 80만 명 정도 되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을 놓고 보면 압도적인 1위가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강경 보수라고 좀 바꾼다면요. 네, 강경 보수층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불편한 기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보수층 정통 보수층 전체에 대한 민심이라는 건 누군가가 이 상황을 타개해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뭐 지금 선거를 이렇게 대표해가지고 갑자기 반등하나요? 뭘 그렇죠. 한다고? 네. 맞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은. 그다음에 지역별 조사는 저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게 이 정도 표본을 가지고 제대로 된 여론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어렵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역별로 우리가 편차가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대상을 삼아서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체 1000명을 조사하는데 그렇죠. 지역별 배분된 숫자에 따라 그 부분 움직이는 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과학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별 아니 조사는. 근데 추세는 저는 네, 읽어볼 추세는 수 있죠. 있다고 보고요. 뭐 근데 그- 오히려 저는 보고 싶은 건 그래도 조금 1%라도 오르고 뭐 그다음에 그 3%라도 그 비호감도가 내리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지금 뭐 한점 윤석열 대통령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점 한 점 포인트 쌓아갈 생각하시지 아. 한 번에 뒤집을 생각 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는 건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인사가 그다지 썩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 지지율에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자꾸 어떤 특정 지역에 약간 이렇게 좀 과표집되는 그런 여론 보시고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셔가지고 네. 막 그러시면 네.
정치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아니, 계속. 뭐 여론에 그렇게 흔들리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예. 여론 전광판 안 보신다고 전광판 안 보시는 분인데 그래도 우리 전광판 설명해야 돼서 네. 갤럽이 지난 23일에서 25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호 변호사님 말은 거기 사실 지역으로 나누면 해봐야 이제 한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전체 흐름을 보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도 지역으로 보면 서울이 19%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좀 저는 서울에 충격적인 있으니까 숫자긴 너무 하죠. 충격적인 숫자였고 아까 그 서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 강경 코어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냐 이런 얘기를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도 스펙트럼이 다를 텐데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받쳐주는 지지층은 말 그대로 코어 지지층이잖아요. 네. 근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에 중도적이고 그 합리적인 성향의 지지층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지지층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갔다는 거를 네네. 입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건 기존에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과 갈등 그리고 중도 보수로 대변되게 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부재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 지표에 반영됐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튼 뭐 지지율은 지금 계속 거의 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네. 진짜 약간 기시감이 들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 거의 탄핵 전국 전에 네. 그때 진짜 브레이크 없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지금 느낌은 약간 좀 브레이크가 좀 이게 잘 안 듣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기계적 반등이라도 하잖아요. 뭐 한 주 전에 뭐 쑥 떨어지면 다시 이거 아니지 하면서 다시 약간 반등을 하고 그런 추세가 있었었는데 이제까지는 지금은 그런 느낌이 좀 없는 느낌이에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브레이크가 듣지 뭘 해도 않고 안 된다. 네, 지금 약간 계속 그냥 내려가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된다는 네. 느낌이거든요. 이게 느낌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잡힐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걱정이 되는 거.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였던 지난주 23%와 1%포인트 차이인 24%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수회담 제안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아직 지지율 반등의 계기는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은 일주일 새 10%포인트나 떨어진 대구, 경북의 민심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격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 2번이나 기자실을 직접 찾아 인선 발표를 하고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의 질문도 직접 받았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4%를 기록해 여전히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최저치를 기록한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으나 수치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게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설명입니다. 특히 보수 지지세가 높은 대구 경북 지지율도 25%에 그쳤습니다.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응답자 중 65%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경제 민생 물가가 21%로 가장 높았고 소통 미흡과 독단적, 일방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이뤄졌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